오스만 제국의 후예 로마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을 가진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어쩌다가 경제 위기로 망해가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튀르키예가 겪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튀르키예는 2022년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무려 85%에 달하면서 국가 경제가 마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작년에 100리라였던 밀가루 한 포대 가격이 올해는 500리라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엄청난 물가 상승 때문에 터키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물가 폭등이 무려 2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고, 그 이전에도 매년 10%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비싼 물가 때문에 외식도 할 수 없어졌습니다. 또 오늘보다 내일 모든 것이 비싸지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 그날 다 써버리거나 바로 달러나 유로로 환전을 해버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튀르키예 자국 통화인 리라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노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튀르키예는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튀르키예가 이렇게 된 이유에 앞서서 튀르키예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학창 시절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기 위한 대표적인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예전에 배웠던 수요 공급 곡선을 기억하시나요? 물가 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수요의 증가입니다. 시장이 생산하는 신발의 양은 동일한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신발을 사고 싶어 한다면 판매자는 신발을 비싸게 팔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물가 상승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공급의 감소입니다. 시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도 역시 신발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신발의 개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 외에도 통화량의 증가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튀르키예는 대표적으로 공급의 감소와 통화량 증가를 겪고 있습니다. 공급의 감소는 전쟁의 여파가 크기 때문인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옆나라인 만큼 두 나라의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2021년 튀르키예 통계청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국가로부터 천연가스, 철, 곡물 등 주요 자원을 모두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천연가스 소비의 40에서 4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고, 곡물은 미리 러시아에서 70%, 우크라이나에서 17%, 보리도 러시아에서 44%, 우크라이나에서 35%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인 밀과 보리, 그리고 에너지인 천연가스마저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전쟁 때문에 생산 시설들이 타격을 입어서 수입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에 따라서 공급이 부족해진 것이죠. 또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튀르키예의 통화 정책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튀르키예에서 20년 넘게 장기 집권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1954년생으로 현재 59세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리로 권력을 쥐었고, 2014년부터 현재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일부 이슬람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슬람에서는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각시합니다. 2019년에 국가의 외환 보유액이 떨어지자 무려 4번의 금리 인하를 적용하였는데요.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풀린 달러와 유로가 튀르키예에 흘러들어가 한 차례 이 금리 인하 도박이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된 시기에도 금리를 낮추면서 물가를 잡아보겠다는 새로운 도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코로나 시기 이후에 드러난 통화량 때문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 전략은 거의 공식처럼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2023년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미국은 20년 만에 5%대의 금리, 한국은 3.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죠. 근데 튀르키예는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에 따라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고, 금리를 낮추면서 높은 물가를 잡아보겠다는 경제학 개념과는 정반대의 시도를 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고, 물가 상승률이 더 급격해졌습니다. 또 튀르키예는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내전이 오랫동안 지속된 시리아의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 문제를 겪고 있으며 내전 문제도 겪고 있고, 최근 덮친 규모 7.8의 어마어마한 지진까지 튀르키예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면서 튀르키예를 초인플레이션 상황까지 몰아붙이게 된 것입니다. 초인플레이션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도 불리고, 인플레이션이 악화돼서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것을 말합니다. 튀르키예가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 삶에서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항상 부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만은 아닙니다. 물가 상승은 현대 경제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적절한 물가 상승은 시장을 활성화하는 순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기업의 자금이 확보가 되고 생산과 고용을 늘려나가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도 나라의 경제도 우상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식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급격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국가는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실적 악화를 통해서 주식 가치가 떨어집니다. 높은 금리 때문에 오히려 달러나 채권과 같은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